저는 올해 76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아침이 참 깁니다. 눈을 뜨면 천장을 한참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은 코 고는 소리도, 가끔은 물 좀 좋아하는 낮은 목소리도. 그런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참 서럽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은 유난히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더니 점심 무렵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네. 그 한마디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자꾸 무리해서 그래요. 저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쿵. 아주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장난칠 성격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공간. 의사는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저는 평생 그 사람의 보호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제 보호자였을까요?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거칠었던가요? 이렇게 주름이 많았던가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장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런데 저는 그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있었을까요?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목구멍에서 걸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많이 침묵했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저는 늘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생활비가 빠듯해도, 아이들 문제로 속이 썩어도 괜찮아. 그 말로 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았을까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 저는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막막하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걱정이 더 컸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월세, 등록금.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깨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해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어깨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우리가 가장 서로를 필요로 했던 날이었는데, 큰아들이 대학에 가던 날,
짐을 싸서 기숙사로 보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무섭기만 했어.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무섭게 했니? 엄마는 항상 참아라, 견뎌라만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왜 상처가 되었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장례식이 끝난 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그가 벗어둔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신발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 말은 이미 닿지 않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진 건 어쩌면 어릴 적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소리를 냅니다. 저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집에는 늘 돈 대신 한숨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졌고 겨울이면 방 안에 입김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내가 울었습니다. 배고파 엄마. 어머니는 부엌을 뒤지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이 그때부터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 참아라. 배고픔도 서러움도 눈물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소풍날이었는데 도시락을 싸갈 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쌀 한 컵을 빌려 김치볶음밥을 싸주셨습니다. 친구들은 햄도 있고 달걀도 있었는데 제 도시락은 빨간 김치뿐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네 집 가난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김치가 좋아서. 그게 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창피함을 숨기기 위한. 그날 이후 저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은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웃으면 눈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눈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랑보다도 안정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랑 살면 고생은 안 시킬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약속대로 흘러가던가요? 결혼 첫날 밤. 시댁은 생각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부엌은 비좁았고 방은 2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맏며느리는 집안 기둥이야.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를 저는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첫 번째 큰 싸움. 결혼 5년 차. 아이 둘이 생기고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식이었어. 돈도 없는데 무슨 회식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도 참다 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숨 좀 쉬자.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건 나예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방문을 닫고 잤습니다.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방에서. 그 밤이 참 길었습니다. 아들의 가출. 큰아들이 고3이던 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
그 아이 눈이 처음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리한테 화풀이야? 그날 밤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진 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가 찾아볼게. 그 새벽에 그 사람은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좀 심했어.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너희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정말 그게 아이들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가장 크게 무너진 날, 남편이 쓰러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망하면 어쩌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결국 돈을 내주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다 망쳤어. 그 말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한 대 피우러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대화. 쓰러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산 거 후회해?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만나서 좋았어.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요. 자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야 들리는 말. 지금 와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나도 당신 만나서 좋았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왜 그 한마디를 저는 그렇게 아꼈을까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남편이 쓰러진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는 가슴을 붙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또 혈압이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안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분, 의식 유지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자꾸 감겼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때 지난밤의 말이 떠올랐을까요? 나는 당신 만나서 좋았어. 왜 그 말을 저는 흘려버렸을까요? 의사의 말, 심근경색입니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경과를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과를 본다는 말은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삑삑.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저렇게 작았던가요? 평생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작고 연약했던가요? 아들과의 충돌. 큰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왔습니다. 눈을 피하더군요. 그 아이도 마음이 무거웠겠지요. 하지만 저는 또 그 아이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내 사업만 아니었어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표정이 다 말했을 겁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생각할 때 아니야.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엄마 얼굴에 다 써 있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서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넣어둔 기록.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힘들지 말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라 말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그래도 가끔은 당신도 기대고 싶었겠지. 그 문장을 읽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깨어난 남편. 그가 의식을 찾은 날 저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아직 안 갔지? 그 농담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당신 고생 많이 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는데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를 배려하느라 참았던 겁니다. 저는 그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을 섭섭함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그 말에 제 안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 강요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잘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들을 숨막히게 한 건 아닐까요? 남편은 살아 돌아왔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말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재활병원 복도에서 그가 처음으로 넘어졌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쿵.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눈빛이었습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 아니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도 못 벌고 당신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 그 사람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나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 만큼 약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갈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반대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몸도 이런데 내가 또 사고치면 어쩌려고. 그 말에 작은 아들이 결국 터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를 사고 취급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작은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쓰러진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 그 말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진 날,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잘못 산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 애들한테 너무 무서운 엄마였지?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서웠다기보다 늘 불안했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가난이 다시 올까봐,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남편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는 사랑을 통제처럼 사용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불렀어? 그 아이 눈이 아직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멈췄습니다. 뭐? 엄마가 너한테 너무 겁을 줬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너를 더 무섭게 만들었어.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무서웠어. 근데 그게 너를 믿지 않는 거였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보험 든 거 당신한테 말 안 한 이유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또 걱정할까봐. 그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내려놓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좀 편하게 살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그 단어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늘 앞에서 끌고 가려고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우리는 더 많이 웃습니다. 재활을 다니는 길, 그는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나 너무 느리지? 그가 묻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속으로 답답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어디 급하게 갈 데 있어요?
그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먼저 보내면 혼자 울지 말고 살아. 저는 정색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굴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당신 위해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위해 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적 없으신가요?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뭐가? 무서운 게 없어졌어.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무서웠어? 아들은 솔직했습니다. 응. 근데 지금은 그냥 엄마야.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권위만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건 저였는데요. 작은 아들은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시작한 작은 공방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망하면 어떡해? 대신 말했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와. 그 아이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엄마, 나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믿어. 그 한 문장이 우리 사이를 바꿨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재활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예뻐.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진짜야. 얼굴이 편해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약해지면 무너진다고. 그런데 내려놓으니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남편의 보험도 아니고 숨겨둔 돈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그 사람이 늘 제 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으로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말로 마음을 닫고 있진 않습니까? 평생 함께할 것 같지만 사람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물었을 때 나랑 산 거 후회해?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아니, 고맙다고. 저는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고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강한 척하느라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배우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말은 생각보다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몰랐던 진실을. 그리고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오늘은 조금만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